자,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요, 너무 많이 받아요. 지금 이별 이후에 이런 상황인데 연락이 올까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릅니다. 정말 몰라요. 제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면 전문가로서, 컨설턴트로서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의 심리가 뭐냐면요, 근거가 없는 바람이에요. 지금 내가 뭔가 하기에는 상대방이 이별을 결정한 마음이 쉽게 바뀔 것 같지가 않으니까 상대방이 시간이 지나면서 후폭풍 같은 감정이 와서 나한테 연락이 먼저 와주기를 기대를 하는 것이죠. 제가 이 희망에 대해서 돌을 던져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별 이후에 후폭풍이 온다는 근거가 여러분 어디 있나요? 실제로요, 제가 봤을 때 이 커플이 참 예쁘게 연애를 했고 추억거리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커플에게도 이별 이후에 상대방에게 후폭풍이 오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반대로 와, 이 연애는 진짜 후폭풍은 기대를 할 수가 없겠다, 이 후폭풍이 올 소지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되는 연애에서 후폭풍이 와서 연락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또 빈번하고요. 즉 이건요,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뭘 보고 상대방이 연락이 오길 바라고 연락이 오긴 올까요? 라는 질문에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있겠어요. 진짜 신이 아닌 이상에 인간이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럼 이걸 전제로 두고 봤을 때 제가 재회에 대한 플랜을 수렴을 할 때 이 후폭풍이라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두느냐, 일단 오지 않는다라고 전제를 둡니다. 더 직접적으로 다시 말해서요, 상대방이 연락이 온다는 선택지는 변수 상황으로 분류, 올 수도 있지만 일단 재회의 그 큰 골자에서는 제외를 시켜두는 겁니다. 결국 제외를 하기 위해서 아쉬운 쪽은 내 쪽이니까 내가 접근하는 게 기본적인 제외의 재접근의 형태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에 거부감이 드는 분들이 있을 것인데, 그 이유는 내가 재접근을 하기 전까지 이 떨어져 있는 시간들이 감정이 되기 힘들고, 또 재접근을 했을 때 행여 이 사람의 반응이 좋지 않으면 내가 또 감정의 상처를 받으니까 내가 상처를 두 번 받을까봐 두려운 것이겠죠. 자, 그런데 그 감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로를 건네고 공감을 건네고 싶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이건 지금 관계에 사고가 터진 거란 말이죠. 그럼 이거를 수습을 해야 하는데 그런 감정적인 것을 고려를 해서 어떻게 문제를 수습을 해요? 자, 그런 감정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다 따질 거면요, 가장 합리적인 결론이 뭐로 귀결이 되냐면 재회를 포기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결론으로 귀결이 된다고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받아들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재회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연료로서 내가 이런 감정적인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는 리스크에 대한 기회비용은 필수적으로 감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상황은 내가 힘들어서 싫다, 저런 상황은 내가 겁이 나서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 말에는 정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면 그럼 있을 때 관계를 잘 이어나갔어야죠, 이 말밖에는 할 수가 없어져요.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결국 재회를 할 때 상대방이 연락이 먼저 온다는 상황은 일단 배제시키고 기대를 하지 않고 진행을 하는 것인데, 만약에 진짜 만약에 상대방이 먼저 연락이 온다면 그 연락이 상대방의 어떤 감정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오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게 재회의 소지가 있는 연락이라면 즉각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올바른 대처를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오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연락이 오면 거기에 맞는 대처를 통해서 감정 회복을 한다, 이게 맞는 접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은 상대가 먼저 연락이 온다는 그 기대감은요, 버리세요. 그러고 있다가 연락이 오면 럭키, 하늘이 도왔다, 즉각적으로 효율적인 대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훨씬 여러분의 정신건강에 이롭다는 것.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연애 하세요.